네. 자,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원님들. 자, 이번 시간에는 자,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.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좀 생긴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, 음, 물론 이렇게 뭐 교육하기 전에 좀 초를 쳐서 좀 죄송하지만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뭐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, 자, 아무튼 뭐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, 레브 넬슨 엘리엇이라는 분이 1938년에 제시한 주가 파동 패턴이다라고 보면 되는데, 상승할 때 보니까 5파가 만들어지고 하락할 때 보니까 3파가 만들어지더라. 음. 자, 그래서 상승 5파, 하락 3파. 이걸 우리가 기억해서 대응을 하면 어, 수익을 좀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. 어떻게 보면 이 파동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에 많이 녹아 나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. 상승하면 조정받고 싶어 하고, 조정받으면 또 상승하고 싶어 하는 이제 심리. 근데 상승과 조정이 한 3번 정도 지속되면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더라. 어, 그런 뭐 내용이죠, 간단하게. 음. 그리고 뭐 피부나치의 되돌림을 활용해서 파동 길이와 뭐 되돌림 비율을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, 뭐 저것까지 뭐 그렇게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음. 솔직히 저는 뭐 엘리엇 파동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,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이걸 우리가 맹신해서 진짜 실제 우리가 적용해서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냐? 음, 도움이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, 그래서 단 한 번도 저는 엘리엇 파동 관련해서 어, TV 출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, 단 한 번도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상식적인 내용이지만, 그렇다 해서 이걸 수익화시키는데 모델로서 대응하는데 좋은 어, 참고 자료냐,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.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, 솔직히. 예. 자,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상당히 주관적입니다. 1파의 길이도 주관적이고 2파의 길이도 주관적이고 3파의 주가 또한 상당히 좀 주관적이라는 게 엘리엇 파동의 아주 핵심적인 단점이죠.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1파를 봐야 되냐, 어디까지 우리가 2파를 봐야 되냐, 이런 부분들이 음, 사람들마다 보는 길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음,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음. 이 프랙탈 구조로 분봉부터 연 단위까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. 그래서 이 엘리엇 파동이란 건 심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하려는 관점이 좀 많더라. 또 이 정도 되면 매도보다는 매수하려는 관점이 좀 더 많더라라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실질적인 건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뭐 펴놓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는 어,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시작점보다 낮아질 수 없다. 3번 파동은 5개의 충격 파동 중 가장 짧을 수 없다. 4번 파동은 1번 파동의 고점 아래로 겹칠 수 없다. 아무튼 이런 원칙이 있어요. 이런 원칙이. 이런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파동의 길이가 주관적이다라는 겁니다. 주관적이다.
그리고 여기도 뭐 파동 길이와 되돌림 비율이 뭐 0.382, 뭐 0.5, 0.618 등의 피보나치 비율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고요. 자, 파동의 목표가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. 이것 또한 1938년도에 공개했다 했지 않습니까? 예, 상당히 오래된 거죠. 거의 한 90년 정도 된 건데, 음, 자, 목표가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? 예, 어렵습니다. 예, 어려워요. 자, 아무튼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음, 자, 엘리엇 파동에서 얘기하는 이제 엘리엇 씨가 주장한 내용이고 과거에. 자, 그렇다면 이 엘리엇 파동이 적용되는 구간, 음, 월봉으로 해볼까요? 월봉? 월봉 좀 그렇나? 주봉? 그걸 어디까지 엘리엇 파동과 좀 비슷하게 좀 예측해 볼 만한 코스피 일봉을 보죠. 그냥 코스피 일봉. 코스피 일봉도 이게 좀 그림이 안 나와지네. 굳이 따지자면 여기를 봐야 되겠네. 자, 굳이 따지자면 여기를 봐야 되는데, 음? 자, 이걸 어디까지 파동을 뽑고냐. 이게 크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1파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. 작게 보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부터 정확한 뭐 1파다 하면서 1파, 2파, 3파, 4파, 5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하락 3파, 1파, 2파, 3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. 1파, 2파, 3파, 4파, 5파 또 안 맞죠. 예. 이게 안 맞아지는 거고.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기까지 또 1파로 보시는 분도 있고. 여기까지 1파로 보면 1파, 2파, 여기까지 또 3파를 봐야 되겠죠. 3파, 4파, 5파라고 얘기하기에 또 못 넘어가잖아요, 이게. 이게 그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. 실제 우리가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힘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이파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를 이파로 봐야 되냐는 이런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. 주관적 좀 더 우리는 그렇잖아요. 좀 더 시그널을 좀 확인할 때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고 정확한 매도 시점을 잡고 싶은 거지. 이런 너무 뭐 A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 엘리엇 파동 설명할 때 틀리고 B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 엘리엇 파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또 틀리고 다 틀려요. 엘리엇 파동 가지고 A, B, C 세 사람을 모아놓고 설명해 보세요 하면 세 사람 다 틀립니다. 그게 엘리엇 파동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저도 단 한 번도 엘리엇 파동 여기가 1파고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여기가 2파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, 저는. 예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예 보지도 않았죠. 보지도 않았는데 처음에는 좀 신기해가지고 봤는데 근데 그거는 확실해. 엘리엇 파동을 보면서 느끼게 된 건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게 된 건 뭐냐면
심리적인 요소는 사람들이 그래도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파를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하면 차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겠죠. 그럼 매도 물량 나오겠죠. 그래서 조정받으면 근데 이 회사가 그래도 좋은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은데 하면 또 올라갑니다. 좋은 고점을 돌파해서 또 올라가요. 그러다 보면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하면서 또 차익 매도 물량 나오면서 조정받아요. 조정받으면 그래도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또 매수합니다. 그 다음에 1파, 2파, 3파, 4파, 5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차익 매도 나오면서 또 1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길적 반등이 되었든 어떤 반등이 됐든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여기서 또 매수하시는 분도 있겠죠. 매수를 하게 되죠. 그러면 다시 또 쭉 내려간다는 거죠. 이게 바로 하락 3파. 이게 엘리엇 파동인데 우리가 이걸 어디에 접목한다기보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 정도의 움직임과 이 정도의 수급적인 분위기들 차트적인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 실제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좀 강해지더라.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매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강해지더라 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?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일단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덕분이죠. 자,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수준에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좀 참고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교육 엘리엇 파동에 대한 교육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